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에 압축해서 공부를 해보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글로벌 소비재 담당하시는 심지연 연구원을 다시 만났는데요.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월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매출 기준으로는 최대 유통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2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타겟이나 코스트코 아니면 크루거 이런 매출을 다 합쳐도 월마트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매출 기준에서 거의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사실 월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또 기업 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목이 어디서 가도 15분 컷 이 내용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10분 해주식 월마트 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마트라는 기업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개부터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월마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할인점에서부터 출발한 매장이고 성장을 하면서 약국도 하고 슈퍼마켓인 식료품도 이제 확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못 찾아보는 게 없는 그런 매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이 많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가령 이제 좀 몇 년 전 기준이긴 하지만 네. 미국 90% 인구 기준으로는 어딜 가도 이제 15분, 20분 내로 이제 월마트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하도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미국은 나라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성이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유통사 내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통 산업 내에서도 많이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월마트도 디지털이나 옴니 채널 이런 데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다양한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커머스 쪽에서는 아마존이랑 경쟁을 하고 아니면 할인점 쪽에서는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 트리 같은 이런 할인점 그룹이랑도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출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유통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마존과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유통업체들 간에도 순위도 좀 갈리고 그런 치열한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월마트를 좀 공부해보는 그 타이밍이 지금 저희 한 4월 중후반 정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과도 굉장히 좀 부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필수 소비재 업종이 미국 증시에서도 조금 방어적인 그런 매력을 많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신 거죠? 네. 타이밍상 지금 필수 유통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사실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르면서 필수 유통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재 ETF 안에는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도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식료품 유통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월마트 같이 미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유통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월마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월마트는 특히 다른 이제 동종업계 타겟이라던가 이런 매장에 비해서 품목 베리에이션도 넓고 네. 그리고 매장 수도 많고 조금 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현금 흐름이라던가 규모 면에서 방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통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각 유통사에서 그리고 각 할인점에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우려해봐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이제 섹터에서 우려를 해서 이제 들어오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보다는 약간 더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배당을 중시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인플레 시대에도 좀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근데 마냥 이런 이 시장 상황이 이어질 건 아니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매력도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이 제목 어디서 가도 15분 컷 이 부분이 좀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좀 관련이 되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장 수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국 유통 산업 내에서의 트렌드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유통 산업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이커머스만 하던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매장 위주로만 하던 기업도 많고 한데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신유통이라고 해서 매장하는 기업들은 다 이커머스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제 물류센터라던가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뭐 아마존도 오프라인 네. 매장도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좀 확보를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뭐 국내 분들도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빠른 배송, 특히 당일 배송 이런 거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배송해주기 위해서 촘촘하게 조금 이제 공간을 쌓아놓는 그런 개념인데요. 월마트는 아주 이제 오래 전부터 매장 수가 굉장히 많았고 네. 또 언급한 것처럼 어디서 이제 진입을 해도 대부분은 15분에 2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이제 빠른 배송 면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월마트도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커넥트 사업이라고 해서 광고 매출 쪽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월마트 플러스 회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충성도 높은 그룹이 또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그 탄탄하고 잘 안 흔들리는 회원 쪽 매출이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스트코의 그 회원권만큼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월마트에도 월마트 플러스라고 이 회원 베이스가 있는데 이 규모도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월마트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새로 조금씩 하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플러그 파워 이런 데랑 이제 협력을 한다 이런 네. 뉴스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 조금 소비자들의 삶이 조금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을 조금 편리하게 이제 유류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 뉴스도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마트 플러스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과 같이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 뭐 배송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네. 그게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월마트가 주가가 좀 심심하기 마련인데 좀 튀었던 경험을 저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제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을 해서도 비교를 하는 그런 뭐 기사나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제 아마존 플러스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랑 월마트 플러스랑 1대1 비교는 조금 힘든 것 같은 게, 네. 이제 아마존 프라임도 프라임만의 서비스가 있고, 월마트도 이제 월마트 그 기존 매장에 연결을 해가지고 또 그 서비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1대1 비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아마존 프라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회원 충성도가 높고 딴 데로 잘 안 빠지고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 월마트가 과연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에서는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충성도 높고 이제 고객층도 잘 안 움직이고 네. 그리고 고객층도 이제 빨리 들어오고 있고.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던 업체들은 온라인 쪽을 신경 쓰고 반대 경우도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옴니 채널이라고 또 하잖아요. 이런 월마트가 판매 채널을 좀 다양화하는 측면에서도 좀 앞서 나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거는 그동안 투자했던 성과가 좀 돌아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월마트가 그동안 이제 매출에 비해서 영업 마진이 조금 장기간 부진했던 네.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디지털 처리 그 구축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팬데믹을 만나면서 이제 그 침투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처리 능력 그리고 이 채널을 이제 이 소비자들의 경험을 하나로 합치는 걸 옴니채널이라고 하는데 그 옴니채널 그 구축 과정도 굉장히 순탄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이제 배송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물류센터 잘 갖추고 있고 매장도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디지털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측면에서는 아마존이랑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경쟁 부담은 리스크는 되겠죠. 있겠지만, 네. 전체 매출에서 지금 대략 12% 내외로 이제 디지털 쪽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쪽 매출도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의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의 지금 시장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장기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월마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 10분의 1 주식 레고. 레고.